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 핵심 투자 전략 이상로의 텐텐베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케이도 신고가를 가는 양상들이었고 미국 증시도 긍정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증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반도체가 국가 산업이라는 거고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는 있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힘을 오후장에서 내주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근간은 바로 이 반도체라고 보는데 반도체 안에서도 우리가 이 HBM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월요일장에서 SK하이닉스 관련주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HBM으로 좀 더 들어가서 좀 더 상세하게 내용을 같이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개념을 먼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HBM과 DDR5, DDR4가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D램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D램이 상위 개념입니다. 그럼 그 D램이 상위 개념이고 거기에 대한 하위 개념 안에서 우리가 이제 HBM이라는 것도 있고 DDR4도 있고 DDR5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DDR4나 DDR5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컴퓨터에 꼽혀 있는 메모리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또는 노트북에서도 한번 분해해서 보면 이런 메모리들이 있죠. 이런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DDR4나 DDR5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DDR5는 좀 더 주파수 대역폭이 좀 높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고대역폭 메모리죠. 그 말인즉슨 이제 대역폭 자체를 이제 크게 늘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적층시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기판이 있고 반도체 칩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이제 인터포저가 함께 들어가서 쌓이는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런 고성능 GPU라든지 또는 AI 서버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HBM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모든 것을 다 HBM을 쓰면 되지 왜 굳이 DDR5가 나오고 DDR4가 나오느냐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수 있는데요.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DDR5와 이제 HBM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HBM이 아무리 이제 적층을 시키더라도 용량으로 따진다면 DDR5가 훨씬 더 용량을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으로 이제 붙이는 구조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용량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DDR5 같은 경우에 지금 HBM보다 가격 자체가 좀 더 형성대가 좀 저가권역이 형성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일반적인 PC용에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 DDR5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높은 대역폭을 가지다 보니까 이런 대역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DDR5가 일반 하나의 도로라면 국도라고 친다면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12차선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차들이 훨씬 더 빠르게 다닐 수 있으니까 당연히 속도도 빠르고 대신에 이제 넓혔으니까 대역폭 자체도 커지니까 우리가 이제 HBM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HBM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이렇게 늘려놓은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전력도 소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저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이제 고성능 장비에 많이 들어간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HBM을 생산을 하다 보니까 DDR5에 대한 생산이 줄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D램이라는 이런 카테고리 안에 HBM이 있고 DDR5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HBM을 많이 생산하다 보면 DDR5에 대한 생산량은 줄게 되겠죠. 그래서 DDR5에 대한 가격도 함께 올라가면서 오늘 장에서는 DDR5 관련주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HBM 관련된 기업들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지난 시간에 했던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군들로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지난 시간 내용도 중요하니까 그 내용도 반드시 유튜브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했던 HBM 관련주들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이제 유진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용 방막 또는 이제 증착 장비를 생산하는 건데, 우리 이제 방막이라는 것은 이제 한꺼풀을 입히는 공정을 방막이라고 하고, 증착은 이런 입히는 꺼풀을 만드는 것을 증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방막 증착 같은 경우는 전공정에 해당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수주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이제 유진테크에 대한 기업에서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글로벌적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증착 장비에 대한 부분을 납품하고 있고,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이제 후공정 장비에 대한 부분도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원익 IPS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마킹이나 레이저 커터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여기에 레이저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레이저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정밀하게 마킹을 해낼 수 있고 좀 더 정밀하게 커팅해낼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저를 응용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이오테크닉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정밀한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반도체, 특히 HBM용이기 때문에 현재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TI 같은 경우에는 HBM의 리플로우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리플로우라는 것은 납땜을 쉽게 만들어주는 역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기술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장비, 그렇기 때문에 또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거고, 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토레지스트, 우리가 한국말로 감광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련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런 전공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포토 공정입니다. 이 포토 공정에 들어가는 것이 이 포토레지스트이기 때문에 이 동진 세미캠에 대한 재평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픽 보기 앞서 가지고 지난 시간 했던 종목 AS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7월 31일 날 말씀드린 종목이 태광입니다. 저희가 이제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KSP도 급등이 나왔었고, 태광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급등 양상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상승으로 인해서 끝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뭐 지금 보면 선박 관련주들이 또다시 한 번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결국 한미 간의 조선협력펀드에 대한 내용들이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될 가능성이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선주들은 다시 한 번 더 체크하는 전략으로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픽 종목은 이 종목으로 한번 뽑았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과거에 이 동진 세미캠이 815 관련주 이렇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에 대한 국산화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국산화를 해야 되는 기업, 그래서 815 관련주 이렇게도 많이들 얘기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반도체 포토 공정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감광액입니다. 이 감광액을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우리가 현재 반도체 업황 자체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 동진 세미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만 윤 정부에서는 이런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일본과에 대한 협력을 내세우면서 국내 기업들이 약간은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대신에 이제 현재 다시 한 번 더 이런 반도체 소재에 대한 국산화, 그리고 부품에 대한 국산화 또는 이제 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상당 부분 외치고 있는 현재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동진 세미캠에 대한 재평가도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을 좀 매겨본다면 1차적인 목표가는 3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